직선에 관해서 오늘 나온 거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다라는 건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있었을 때 교점의 개수에 따라 상황을 나눠서 생각하겠다라는 게 위치 관계야. 그러면 직선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 교점의 경우에서는 어떤 게 있겠니? 평행하면 안 만나겠지. 그럼 그때는 교점의 개수로 얘기하면 교점은 없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그때는 교점은 한 개야. 더 있어, 없어? 더 있지. 일치하면 직선 전체가 교점이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누면 빵개, 한개, 무수히 많다. 근데 이걸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니들 연립방정식 하면서 했거든. 우리가 까먹었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얘기가 추가가 된다는 거지. 고등수학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얘기를 더 얹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직선이 이렇게 함수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 방정식이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누는 위치 관계는 첫 번째는 평행,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새롭게 우리가 배우려는 거. 자, 근데 얘를 아는 거는 얘기를 해볼까? 직선이 평행하면 뭐는 같고 뭐는 같지 않을 때 평행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을 같지 않은 거잖아. 그럼 그걸 우리는 그대로 쓰자고. 얘네들의 기울기는 m하고 m 다시니까 m하고 m 다시는 같고 y 절편인 n과 n 다시는 같지 않은 거야. 그래? 방정식은 조금 이따 정리하고 일치한다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그제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면 기울기랑 y 절편은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기울기만 다르면 만나.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만나.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쪽 가갖고 수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자, 좌표평면에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얘를 n-다 라고 이렇게 식을 얘기해 볼게.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 두 직선이 수직할 때 이 교점을 잡아갖고 이렇게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도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이 직선을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록 놓고 이 직선도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록 놓으면 원점에서 이게 수직으로 만나도록 평행 이동한 상태로 만들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이 교점
만났어. 한 점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90도로 만난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겠어? n이 0 됐지? 네. 기울기는 똑같지? 그럼 얘는 y는 mx 맞지? 그러면 얘는 y는 m 다시 x 그럼 이제 원래 하얀 거는 지우고 저거 가지고 이제 수직일 때 뭐가 성립하는지를 볼 거야. 자, 이제 보조선을 좀 그려서 증명을 할 건데 x는 1 직선을 그릴 거야. x는 1. 그럼 x는 1은 뭐야? 1,0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지금 x는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원점.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좀 얘기할 건데 여기 원점, 여기 A, 여기 B, 그럼 이거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 요 A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X 좌표가 1이니까 1, 넣으면 Y 좌표는 M. 그죠? 그러면 요 B점은 1, M 다시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요 직각삼각형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거니까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세워볼 거야. 자리가 좀 좁은데 저기다 채울 거라서. 자, 5a 제곱은 5a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은 a, b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성립할 거고 이제 그러면 5a의 길이는 어떻게? 5a 원점 1,n x에서 x 뺀 거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 제곱인데 빼는 게 빵빵이니까 그지? x 좌표 제곱 더하기 y 좌표 제곱에 루트인데 루트 생략하면 되지. 제곱이니까 맞냐? 그러면 5a의 제곱의 길이는 뭐가 된다? 1제곱 플러스 n제곱 더하기 5b는 1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이지. 그죠? 1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 그리고 AB는 이거 지금 x, y축과 평행하니까 이 길이는 A점의 y에서 B점의 y 빼면 되지. 네. 그러면 이 길이는 m 마이너스 m 다시냐? 그럼 그거 제곱이지. 요거. 됐지? 자, 그럼 이제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2 m제곱 m 다시 제곱 그리고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 m 다시의 제곱. 그럼 이항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 그지? m제곱 m제곱 m 다시 제곱 m 다시 제곱. 그리고 그러면 남는 건 마이너스 2mm 다시가 2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다시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게 항상 성립한대. 근데 이게 뭐야? 김주호, 눈 불편해? 예.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m은 뭐고 m 다시는 뭐야? 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들이야. 기울기들. 그러니까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그냥 단순하게 뭐가 항상 성립하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새로 배운 내용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게 새롭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0이 되는 게 있고 1이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고 하나씩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1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뭐였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였을 때 직선의 방정식 4번 뭐였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때가 1이 되는 식이 하나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이 하나 나왔어. 여기는 0이 되는 애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씩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잘못 생각해서 0인 애한테 1이라고 해버리고 마이너스 1인 애한테 1이라고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한 개씩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기억만 해. 뉴턴은 이렇게 해준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채울 거야.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었고, 그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으로 만나면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긴 한 거야. 만나는데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더라. 됐지? 자, 그러면 요 방정식 좀 정리해보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y로 정리할 거야. 그치? y로 정리하면 ax하고 c하고 이항시키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b로 나누면 함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다시로 바뀌어 있겠다. 그제?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d분의 a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d분의 c인 거예요. 방정식은. 그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d분의 a하고 마이너스 d 다시분의 a 다시인 거야. y절편은 마이너스 d분의 c하고 마이너스 d 다시분의 c 다시겠지. 됐어?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돼. 그러면 기울기는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은 같고 y절편 이거는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식을 정리할 거야. 기울기랑 같으면 마이너스 d분의 a랑 마이너스 d 다시분의 a 다시랑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자리를 좀 바꿀 거야. b 분해를 이항시키면 분자로 가고, 그지? 우변의 분자를 이항시키면 분모로 가니까 얘네들은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기울기랑 같다라는 걸 정리하면 a 다시분의 a랑 d 다시분의 d가 같다. 이게 기울기랑 같다라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됐지? 그 다음에 y 절편이 같지 않다라는 건 얘랑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또 y 절편과 y 절편이 같지 않다. 마이너스 d분의 c하고 마이너스 d 다시분의 c 다시하고 같지 않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도는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돼. 이항하면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면 b 다시분의 b지, b 다시분의 b고, 얘가 내려왔으니까 c 다시분의 c. 근데 그게 같지 않다. 이게 y절편이 같지 않다.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시킬 수 있지. a 다시분의 a랑 b 다시분의 b는 같으면서 c 다시분의 c는 같지 않다고 여기다 우변에다 붙여주면 되겠지. 그게 니들이 중2 때 봤던 거야. a 다시분의 a랑 b 다시분의 d랑 c 다시분의 c를 가지고 평행하면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건 우리가 중2 때도 배우고 기억해야 됐던 사실이지. 이 두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을 조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고 c-분의 c는 같지 않다. 계수의 비를 갖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 중2 때.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직선의 방정식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빨리 갈 수 있지.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니까 이게 기울기를 같다라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y절편이 같지 않다라는 걸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근데 y절편마저 같아지면 이거 같지 않다라는 걸 같다로 바꿔주면 끝나겠다. 맞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요 B가 다 같다. 이거였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이거잖아. 그럼 이걸 같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가 같지 않다. 요게 한 점에서 만날 때의 방정식 조건이야. 됐지?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정리해야겠다. 그치? 그러면 두 직선은 얘랑 얘잖아. 그치? 얘네 둘이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분모 B 다시 분의 A 다시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이항시키면 A 다시는 마이너스 DB 다시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 다시 더하기 DB 다시는 0이다. 이게 수직 조건에서 방정식에서 따져야 되는 우리가 조건이 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채워지는 거야.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다. 0인 거 나왔다. 마이너스 1인 거 나왔다. 절편할 때 1인 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추가적으로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말 그대로 그지? 함수식으로 주면 그냥 기울기랑 기울기를 곱한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면 A 다시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랑 A 다시는 뭐야? X의 개수들이야. B랑 B 다시는 Y의 개수들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이 주어졌고 수직으로 만나면 X 개수 곱한 거랑 Y 개수 곱한 거를 더한 건 0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개수들의 곱의 합이.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장시키면 이렇게 표를 그래서 이 표만 잘 정리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게 열린 방정식을 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평행하면 열린 방정식의 해는 없다. 교점은 마찬가지로 빵개다. 일치하면 열린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래프의 교점도 똑같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열린 방정식의 해는 한 쌍이 존재하고 그래프의 교점은 한 개고. 그죠?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수직이면서 한 쌍이니까 해로 얘기하면 뭐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세트야 지금. 정리 잘 해놔. 책에 있는 거에다가 붙이든 따로 정리하든. 자, 봐봐.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풀 거야.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면 선분 AB가 되잖아. 그 선분 AB를 여기에 조건이 들어있는 거지. 수직으로 2등분하는 직선. 저 노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길이를 2등분 한다 했잖아.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B점의 좌표가 3,5잖아. 그러면 요 점, 저 점을 지나잖아. 근데 저 점은 무슨 점이냐? A, B의 중점이지.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해? X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 더하고 2로 나누면. 그죠? 그래서 2등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냐면 중점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중점 조건. 그러면 지나는 점, 중점 하나 찾았고 수직이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뭐가 성립한다고 오늘 배웠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맞지? 그러면 뭘 구해야겠냐? 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알아야겠지. 그죠?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X에서 X 뺀 거 2네. Y에서 Y 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 연습할 좀 한번 하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부호 바꾸고 역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고 2의 역수. 됐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노란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났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지나는 한 점이 1,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 2번. Y는 기울기에 지나는 점에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한다. 됐지? 근데 이게 지금 2분의가 생기는데 여기 X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다 바로 2 곱할 거야. 2 곱하면 2Y 2 곱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겨 1x여야 되니까 y를 넘겨야겠다.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고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a, b는 6이다. 늦은 답이 있지만 봐봐. 그치? 배운 내용 갖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중점 조건 이용하면 되고 수직 조건 이용하면 되고.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운 그 페이지에 밑에 문제 풀 시간 줄게. 29, 30. 거기 한 장 풀어봐.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딱 한 가지가 남은 내용.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두 번째 소단은 직선의 방정식도 끝나.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 거야. 좌표평면이 한 점이 있고 그 한 점으로부터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이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우고 나면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에다가 우리가 A, B, C 값이랑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요렇게 좌표평면에 한 점이 있고 이 점 말고 요렇게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함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해요? 방정식의 형태로 는연꼴로 이항시키면 돼.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디까지를 거리로 정의해야 할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나는 여기 거리 같아요. 쟤는 여기까지 거리 아닌가요? 뭔가 정의가 없으면 다 다른 부분을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그 거리 조건에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거리, 최단거리. 그러면 누가 얘기하든 하나의 거리를 얘기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면 누가 구하든 다 똑같은
거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했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소거리, 최단 거리로 우리는 정의했다. 근데 그 공식이 뭐냐면 공식은 따로 유도하진 않을게. 개념서에 다 있는데 별로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이걸 쓸 줄 알면 돼. 알겠지?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이거 분의 요렇게 생겼어. 지금 가만히 보면 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거야. 자, 요 점의 좌표가 x1하고 y1이었지.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 있어. 저 점의 좌표를 x와 y 대신에 대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A, B, C는 뭐야? X계수, Y계수, 상수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계수들이잖아. 그 A, B, C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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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A, B, C랑 저 점의 좌표인 X1하고 Y1하고 넣고 요렇게 요걸 계산만 하면 그게 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공식이야. 외우고 써먹을 줄 아는 게 중요해.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1,2와 이 직선 사이에 우리는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 계산 값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딱 이렇게 쓰는 거지. 1,2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B는 하고 루트 A하고 B가 뭐냐면 A는 X의 계수고 B는 Y의 계수야. 그러면 X의 계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분모란 말이야. 그러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분해. 그리고 분자에는 절대값이 있고 분모에는 루트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잘 봐. 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에 요 지나는 요 원 밖에 있는 이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게 이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도 대입하자. x 좌표 대입하면 1, y 좌표 대입하면 마이너스 4, c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분모는 루트 5분의 1. 그러면 그 거리는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외우고 쓸 줄 알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안 줄 때도 있단 말이야. 방정식의 형태로. 그러면 자, 잘 봐. 자, 마이너스 1,1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 저 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얘를 방정식의 형태로는요 모두 다 좌변 이하 그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곱해야 돼? 3 곱해야 돼. 그럼 3y는 그럼 이제 다 넘겨. 그러면 4x 3y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함수식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정리하는 걸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재야 되는 건 마이너스 1,1로부터니까 이렇게 써놓고 공식에다 두면 돼.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지나는 점들을 요 점들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4. 깜빡이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루트 25니까 5분의 9 거리 끝.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함수식의 형태로 주어지면 점직거리, 줄여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점직거리 하는데 저 공식에다 넣고 우리가 계산하려면 함수로 주어지면 식을 정리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면 요게 A하고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요 원 밖에 있는 이 점에 X좌표, Y좌표는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저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입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됐지? 하나만 더 할 거야. 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생각해봐.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최소값으로 하면 항상 0이겠지.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 얘네들 거리 뭐야? 0. 얘네들 거리 뭐야? 얘네들 뭐? 이거 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직선끼리의 거리를 구하는 걸 정의하진 않아.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냐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평행하지 않고 만나거나 일치하면 그게 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평행해.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지.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이다 라고 하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요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구하면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해. 나는 1번이 지나는 1번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잡겠다 하면 이 점을 잡아.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직선은 2번 직선하고 요렇게 저 공식에다가 넣고 D를 구해야 돼.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저는요 2번 직선이 지나는 점을 잡고 싶은데요. 잡아도 돼. 그러면 얘가 지나는 한 점을 잡았으면 거리는 1번 직선하고 거리를 계산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계산하면 요렇게 돼. 근데 1번 직선이 지나는 점하고 2번 직선의 거리 공식을 갖고 구하든 2번이 지나는 점을 잡아서 1번하고 구하든 이건 같겠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왜? 얘가 지나는 점 여기 잡아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 잡아갖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 잡아갖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을 잡아서 이 직선하고 계산하든 얘가 지나는 점을 잡아서 이 직선하고 거리를 계산하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존재해. 똑바로만 하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지나는 점 중에 굳이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이런 분수가 되어 있는 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우리에게 편할 건 1도 없잖아. 분수가 아닌 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표는 기왕이면 정수 그리고 절대값은 작은 거 뭐 막 128,576 이딴 거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미쳐 죽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절대값이 작고 정수인 좌표를 잡아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점직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을 가지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한 두 문제만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쉬었다가 그 밑에 문제 풀자. 일단 너희들이 이따 풀 거니까 지금 쌤이 풀어주는 거 막 다 따라 놓고 그거 이따가 풀라고 할 때 빼지 말고 그냥 이따가 다시 풀어. 지금은 듣기만 해. 자, 저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평행할 때만 주니까 우리는 그냥 평행하구나 라고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 기울기 2분의 3, 2분의 3
자, 기울기 같으니까 쟤네들은 분명 평행한 두 직선이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는 게 좋냐? 방정식으로 고쳐. 2분의 2분의 2분의니까 그지? 그러면 고치면 2 곱할 거야. 넘길 거야.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무슨 선택이 필요하냐면 얘를 방정식의 형태를 고쳤는데 얘까지 고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진 않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한데 얘랑 거리를 계산할 점은 여기에서 찾으면 되지. 맞지? 그럼 얘가 지나는 점 중에 만만한 점을 찾아야 돼. 그 만만한 점은 뭐가 좋아? 0,4점이야. 많은 점이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얘가 지나는 점 중에 y절편인 0,4를 가지고 계산해야겠다. 그러면 요거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하고 얘가 지나는 점인 0,4하고 저 점직거리 직선 갖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에 대입하면 빵 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얘는 루트 13분의 13이니까 거리가 루트 14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해되지? 물론 얘가 그 점이 아니어도 때는 저는요 여기다 2 넣고 싶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2 넣으면 2,7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걸 2,7 갖고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간단한 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계산이 편하려면 분수가 아니고 절대값이 크지 않나. 알겠지? 만약에 반대로 얘를 정리하고 얘가 지나는 점을 찾고 싶으면 그렇게 찾아도 돼.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푼 방법하고 제가 푼 방법하고 내가 푼 방법하고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점을 잡았느냐에 따라 식에 들어간 숫자만 달라질 거니까. 근데 결과는 똑같아. 이해됐지? 이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삼각형 OAB가 있는데 O는 원점이고 그제? A점하고 B점을 잡으면 X12, Y12 이렇게 주어졌게 쳤을 때 이 삼각형이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자, 그러면 밑변을 뭘로 볼 거냐면 밑변을 OA로 볼 거야. 그럼 저 밑변에 대한 높이는 꼭지점 D에서 여기 OA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되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밑변의 길이에 OA의 길이를 구할 거야. 원점하고 x1, y1 사이 거리 원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겠지. OA 길이는. 그래? 그러니까 얘는 x1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밑변은 구했고, 그게 우리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BH라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이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OA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그래야지 이 B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계산하면 그게 저 높이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직선 OH. 그러면 지나는 두 점이지. 0,0하고 x1, y1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x고, 그치? 기울기는 x에서 x 빼면 x1분의 y에서 y 빼면 y1이지. 그러니까 저 직선 OA는 뭐야? y는 x1분의 y1 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x1분의 y1이 기울기잖아. 맞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직선 OA 구했어. 근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BH를 구하는 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를 가지고 구할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점이 지금 뭐냐? x2, y2 로부터
얘를 방정식으로 정리하려면 x1 곱하고 그지? 넘기면 뭐 되냐? y1 x 빼기 x1 y는 0. 맞아? 정리됐어? 자, 그럼 이제 거리 d가 dh니까 dh는 루트 요게 a이고 요게 b다. 그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순서 x1 먼저 쓰면 이거 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는 거지. x 대신에 y 대신. 그럼 대입하면 뭐 되냐? y1 x2 빼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x1 y2 이렇게 되겠네. 잘 봐. 그러면 자,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얘 나왔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얘 나왔지.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분의 y1 x2 빼기 x1 이렇게 됐지. 그죠? 그러면 분모분자 같은 건 약분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저 삼각형 세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이 원점인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y1 x2 빼기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어? 자, 근데 하나 보여줄게. 우리 책에 잘 봐. 자,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0,0하고 뭐 1,3하고 마이너스 5,8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세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럼 선생님 x12가 뭡니까? 얘가 x1이고 얘를 y1으로 넣으면 얘가 당연히 x2, y2인데 바꿔도 상관없어. 얘가 x1, y1이면 얘를 x2, y2로 가면 돼. 이해했지?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하고 이건 절대값이야. y1과 x2를 곱해야 돼. y1과 x2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 다음에 x1과 y2, x1과 y2 이렇게 곱하면 8이지. 근데 빼내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3은 그냥 플러스 23 될 거 아니야. 넓이가 2분의 23이라고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봐. 1,0하고 3,4하고 5,1이 있고 이게 꼭지점 A, B, C야. 그러면 잘 봐. 원래 원칙적인 방법은 하나하나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이거랑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꺼낸 얘기인데 삼각형 그냥 하나 그려. 그리고 꼭지점 얘가 A면 A, B, C, 얘가 A면 A, B, C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만 돌면 돼. 알겠지? 그럼 얘가 A라 치면 위치는 상관없단 말이야. B, 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 근데 밑변이 정해져야 그거에 대한 높이가 정해지니까 우리가 밑변을 잡을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A, B를 밑변으로 잡아서 구할 수도 있고 B, C를 밑변으로 잡아서 구할 수도 있고 A, C를 밑변으로 잡아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밑변을 B, C로 그러면 자꾸 구할 거야. 그럼 높이는 A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요 순서대로 구할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거 원점일 때니까 원점이 아닐 때로 가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야? 밑변인 BC의 길이지. x에서 x 빼면 2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3 제곱의 루트.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13이야. 됐지? 그 다음에 높이 구하려면 방금 어떻게 했어? 밑변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직선과 점직 거리 가지고 요 높이를 계산했어. 그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직선의 방정식 3번 두 점을 지나는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로 바로 갈 거야. x, y는 x에서 x 빼면 2분의 그지? y에서 y 빼면 마이너스 3. 요게 기울기고 지나는 두 점은 뭐 어차피 비슷하다 그지? B로 갈까?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고 y좌표 더한다. 됐지? 2분의 없애기 위해서 2 곱할 거야.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3에 2 곱했으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정리해서 넘기자. 3x 마이너스 3x 넘어올 거야. 플러스 3x 2y 있었지. 마이너스 9랑 8이랑 더하면 17 넘어오면 마이너스 17은 0. 그럼 이제 우리는 요 BC를 포함하는 직선하고 A점하고 점직거리 계산해야 돼. 그지? 그러면 A점은 1,0이고 BC 직선의 방정식은 3x 2y 마이너스 17은 0이고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9 플러스 4 분의 대입하면 3이고 빵이고 마이너스 17 그러면 루트 13분의 14.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 나왔어? 루트 13 나왔지.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계산하는 거야. 이해했지? 밑변을 잡아보면 그거에 대한 높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필요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높이는 점직거리 직선 갖고 구하고 고리공식 갖고 그치? 근데 이걸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얘 넓이만 기억하자. 넓이 7 나오다. 책에 있는 문제가 그냥 푼 거야 이거는. 자, 우리가 삼각형의 세꼭지점을 할 때 넓이를 좀 쉽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선발근 공식이다 라고도 부르고 사선 공식이다 라고도 불러. 삼각형의 세꼭지점은 x1, y1 x2, y2 x3 이렇게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자, 이거 먼저 만들어.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하고 크게 만들어. 얘는 지금 이건 절대값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 점들을 요 안에다 세모로 쓸 거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대신에 여기에 점의 좌표를 3개니까 A, B, C 순서 상관없거든. 내가 B 쓰면 B, A, C 써도 되고 C, A, B 써도 상관없다. 근데 점을 하나씩 쓰면 이렇게 3번 들어갈 거 아니야?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처음 점하고 마지막 점은 똑같은 좌표를 넣을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점 순서대로 여기다 A, B, C 쓰면 마지막에 A 좌표 한 번 더 쓸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쓸 거냐면 x1, y1 그 다음은 x2, y2 x3, y3 x1, y1 이렇게 한 번 더 써. 순서 상관없어. 여기 BC 써도 되고 C, D를 써도 상관없어.
A면 A 쓰는 거고 B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B 쓰는 거고 C로 시작하면 C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사선으로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걸 다 플러스로 한다면 반대 거는 다 뺄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쓰면 2분의 1하고 절대값하고 얘네들이 곱한 거 써. x1, y2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x2, y3 더하기 x3, y1 이건 다 더하는 거야. 그리고 뺄 거야. 어떻게 빼냐면 이제 이 방향으로 곱하는 애들은 다 빼게 할 거야. 그래서 전체 빼기로 묶는 거야. 이해했지? 얘네들이 곱하면 x2, y1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x3, y2 얘네들이 곱하면 x1, y3 이게 공식이야. 생긴 건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아까 거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 꼭지점만 쓰고 여기다 놓고 자리가 좀 없어서 이거랑 비교하려고 지금 얘를 안 지우고 있는데 요건 지워야 된다. 그치? 여기다 쓰자. 아까 풀었던 그 꼭지점이 1,0 3,4 5,1 이렇게 세 꼭지점을 할 때 밑변의 길이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정직거리를 높이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하면 아까 넓이 7 나왔잖아. 근데 이걸 왜 신발끈이라고 하면 이게 신발끈 모양이야.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다라고 하고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지금 곱하면서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사선 공식이다라고도 해. 알겠지? 자, 적용. 잘 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 큰 절대값 일단 쓰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 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세 개 쓸 건데 뭐를 처음에 쓸 것이냐를 정해야 돼. 근데 좌표 중에 0이 있는 걸 두 번 쓰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해. 0 곱하기 되면 0이 될 거거든. 앞뒤로 0이 있으면. 그래서 그냥 우리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좌표를 쓰면 1방, 3, 4, 5, 1, 또 1방 한 번 더 써.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곱하는 것들은 다 플러스의 부호를 갖고 더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 하고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빵. 그치? 그 다음에 다 빼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곱하면 빵,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바로 안에 있는 거 계산해보자. 7이지.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얼마야? 14. 마이너스 14. 2분의 1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7. 아까 넓이 얼마 나왔어? 7. 보여? 빨리 계산하는 거야. 빨리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 좀 봐봐. 얘 공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얘는 좌표가 뭐였어? 빵빵 x1, y1, x2, y2였잖아. 똑같이 써볼게. 여기다. 자, 0,0하고 x1, y1, x2, y2.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신발끈 공식 쓴다. 뭐를 두 번 쓸래? 빵빵이 두 번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빵, x1, y1, x2, y2, 빵 이게 두 번 썼어.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하고 이렇게 곱하면 빵, 이렇게 곱하면 x1, y2 이렇게 곱하면 빵. 지금은 빵도 다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빵, 이렇게 곱하면 x2, y1 이렇게 곱하면 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빵 없는 것만 정리해보자. 2분의 1하고 절대값하고. 자, 이건 있으나 말하지. 그러면 x1, y2 빼기
같냐? 똑같은 거야. 한 점이 0,0 되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 넓이를 세 꼭지점의 좌표로 알면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물론 원칙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밑변의 길이 구하고 점진거리도 높이 구하고 직선의 관계식 구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넓이만 빨리 구하고자 할 때는 챈발품 공식을 쓰면 훨씬 빠르게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정리.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이제 원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너네가 지금 책 순서를 좀 내다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평면좌표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이제 원 배울 차례야. 그 다음에 마지막 4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야. 이게 지금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왜 무섭냐면 이걸 다 배우고 나잖아. 이 네 단원을 그냥 하나로 문제를 내는 거지. 평면, 좌표 평면에서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걸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켜버리면 이 네 단원의 내용은 하나의 문제로 다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 이 네 단원 중에 제일 어렵고 양이 많은 건 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운 어는 그냥 그 도형이 원이라는 걸 두고 길이나 각도나 이런 거밖에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을 나타내는 식을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거야. 그냥 도형을 가지고 단순하게 길이나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양이 제일 많아. 그리고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면 이제 직선하고 다 들어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뭐야?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점. 그 점점을 A, B라고 했을 때 저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찍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길이를 재서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 요 점을 하나 찍었어. 그럼 컴파스를 돌리면서 찍듯이 찍으면 그 점들은 계속 찍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무수히 많이 촘촘히 다 찍으면 그게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원이야. 좌표 평면 위에 한 정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이 A, B로부터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계속 촘촘하게 찍다 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고 그게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데 그걸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A, B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의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에 이 떨어져 있는 점까지 이 거리를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고 해. 그죠? 그리고 요 원 위에 있는 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중에 이 한 점을 x1, y1이라고 표현해보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요 원 위에 떨어져 있는 요 점을 P라고 해보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선분 OP의 길이가 결국은 반지름인 거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맞아? 그치? 자, 그러면 이 OP라고 하는 거는 뭐야? 두 점 사이의 선분 길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 B와 x1, y1 요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x, y라고 할게. 다시 빼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x에서 x 뺀 거 제곱,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y 마이너스 b의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우면 요게 OP 길이고 그게 반지름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우식에서 좌변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루트가 없어질 것이고 우변은 아래 제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시작한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중심과 반지름이야.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중심은 뭐야? 원의 중심을 알면 원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반지름을 알면 사이즈를 알 수 있어. 원이 나타낼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지 결국은. 그제?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사이즈가 2짜리인지 3짜리인지 4짜리인지, 그제?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식을 유도했느냐? 이 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원은 지금 중심이 뭐였냐면 A, B가 중심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고 있었어. 근데 그 식을 구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우리는 이 식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겠어? A, B겠지. 반지름이 뭐겠니? R. 그지?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중에 특히나 얘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이걸 표준형이라고 불러.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불렀듯 원의 방정식에서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상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식이 우리에겐 더 편한 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원도 이렇게 지금 생긴 이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중심의 x의 좌표는 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0이 될 때 x값 찾아. 얘가 0이 될 때 x값은 얼마니? a지. 그게 중심의 x 좌표야. y 좌표는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0이다라고 y값 구하면 b지. 그게 중심의 y좌표가 돼. 그리고 r제곱,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값이야. 그러면 반지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변에 있는 상수한테 루트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네.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더하기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은 상수니까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제 되는 거고, 중심이 그럼 몇 컴마 몇이냐? 반지름은 얼마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겠지. 만약에 얘가 요래.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2, y좌표는 마이너스 3,라는 거 알고, 그지? 그럼 이때는 반지름은 얼마지? 20. 쟤한테 루트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도 돼? 중심, 반지름. 또 이건 되는데 이거 가만히 무지 이러지 말자. 얘가 0일 때 x값, 얘가 0일 때 y값. 그게 중심의 x 좌표니까 x빵 y빵. 그럼 중심이 원점이야. 반지름은 1이야. 우리 이런 원을 뭐라고 불러? 단위원이라고 불러. 단위원이라는 건 원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뜻에서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얘를 이제 너네들이 나중에 나중 되면 이제 공수투가 끝나고 대수할 거 아니야. 대수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할 때 이 단위원을 가지고 그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을 단위원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뭐 별거 없다.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처음 배운 거야. 그러면 뭐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볼까? 중심 몇 콤마 몇? 1,0. 반지름 6. 완벽하네. 자, 39페이지 풀어봅시다. 자, 12번 39페이지에 12번 이거 한 개만 같이 할까? 얘는 지금 중심 알려주고 원 위에 지나는 한 점 알려줬어. 그죠? 그러면 뭐 사실 그림이 필요도 없지만 중심이 1,5고 요 원 위에 한 점이 5,2래. 그제? 그러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식을 나타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중심은 알아. 그러면 반지름만 찾으면 돼. 근데 그 반지름 어떻게 찾을 거야? 원의 중심과 이 원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반지름 R은 얘네 두 점 사이 성분 길이 x에서 x 빼면 4 제곱 더하기 y 빼면 3 제곱 루트. 그래 그러면 얼마야? 이거네. 그래서 보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하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 제곱하고 또 여기서 너네들 치수하는 거 r이 오니까 5다. r 제곱 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한 장 넘겨보면 40페이지인데 개념적으로 새로운 건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 두 점이 주어졌는데 이 두 점이 지름을 연결한 양 끝점이래. 원에.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처음이니까 그리면 요렇게 지금 두 점이 있는데 이게 지름이라는 건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그 두 점이 마이너스 2,3하고 지금 우리는 이만큼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인데 원의 중심은 요 지름의 양 끝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맞지?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x좌표 더하면 2로 나누고 y좌표 더하면 8 2로 나누고 그럼 중심은 1,4이잖아. 그럼 중심을 찾았고 그럼 이제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야 돼? 반지름은 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2로 나누던가 우리가 중심 찾았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거리고 하던가 얘하고 얘하고 거리고 하면 그게 반지름 아니냐? 맞지? 중심을 아니까 굳이 2로 나누지 말고 얘랑 얘네 둘이 반지름 구하자. 그럼 반지름은 x에서 x 빼면 3 제곱 9 더하기 y에서 y 빼면 1 제곱하면 1 거기다 루트.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10 나오네. 됐지? 그러면 중심이 1,4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y 마이너스 4 제곱은 우변 얼마야? 제곱해서 됐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두 점이 주어지면 걔네 둘의 중점이 중심이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반지름 구해서 원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 됐지? 풀어. 40쪽.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또 일반형을 오늘 안 하면 일반형이 서운해. 그러니까 내일 집에 가서 삐져. 잠도 안 잔다고. 이거잖아. 쟤를 다 전개해.
전개해서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킬 건데 잘 봐. 자, 이 표준형을 정리하면 x제곱은 1x제곱이고 y제곱 두 번째 쓸게. y제곱도 1y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2ax잖아. 지저분해서 그냥 이거 마이너스 2a라는 걸 라지 a로 쓸 거야. 그럼 그냥 ax 하면 되겠지. x항은 정제된 식에서 y, b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by가 전개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b를 그냥 라지 b라고 하자. by라고 할게.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들 봐봐. 여기 a제곱 나오지. b제곱 나오지. 그리고 r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r제곱 되겠지. 요거 다 그냥 우리 c라고 하자. 상수항은. 됐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 1x제곱 더하기 1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전개해서 정리한 얘를 원의 방정식의 종류 중에 일반형이라고 해. 됐지? 근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지금 분명히 얘는 분명히 원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잖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같네. 1, 2. 만약에 얘가 2 곱하면 2, 5 곱하면 5x제곱, 5y제곱. 맞지? 그 다음에 x항은 있고 y항도 있는데 x, y항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플러스 4 이게 있으면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얘도 봐봐. 얘는 뭐니?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가 원을 나타내는 식일까? 아니라는 거야. 왜? x, y항은 없어. 원의 방정식에. 그럼 쟤는 다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지 적어도 원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는 게 이제 필요하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떤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걔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x, y 항은 없어야 돼. x 항은 없어도 돼. a가 0이면 y 항도 없어도 돼. b가 0이면 c는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c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되지. 너 이거 어떻게 되냐? 만약 여기서 여기 나왔으니까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떤 걸 나타낼까? 어떤 걸 나타낼까? 너 여기 뭐 해놨어? 여기 뭐 있어? 반대. 거기 뭐 있어? 뭐 있냐 주원아? 점 실게 점 우리 점이야. 점 되는 거야 점. 반지름이 0이잖아 반지름이. 왜? 이해했어? 중심이 원점이긴 해. 근데 이 반지름 값이 0이 돼버리면 쭈그러들고 쭈그러들다가 점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우리가 원이라고 하진 않잖아. 점이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A, B, C가 모두 0이면 원이 될 수도 없어. A랑 B랑은 0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 세 번째는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원이 돼. 저 하나 중에 어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원은 아니야. 다른 거야. 그 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근데 얘가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까지 볼 거야.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이거 작업만 한번 다시 해볼까?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좌변에 x에 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좌변을 x 완전 y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야 x 제곱에 ax y 제곱에 by c는 넘어가거라. 됐어?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 생각해봐. x제곱 ax 플러스 2로 나누고 제곱하면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이 필요하지. 네. y 완전 제곱식 만들면 y제곱에 by의 4분의 b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면 왜 매워? 자, 얘랑 좌변에 더했지.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야 되니까 우변에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c가 있어. 이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 맞지? 그러면 뭐? D 아니에요? 어? D제곱이요. 예, A가 두 개죠. 왜? 아, 알았어. 오케이. 오, 쉽게도 열심히 듣고 있네. 살짝 던졌는데 바로 잘 쳤네. 집중력 불. 자, 그러면 야, 얘는 뭐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지. 얘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지. 통분하자. 4분의 4분의 4분의로 가자.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4분의 4c 빼기지. 아까 얘기했다, 그제? 원이 되기 위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얘는 왜 원이 안 돼? 반지름이 빵이잖아.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이 반지름 이 값은 항상 0보다는 커야겠지. 네. 0도 안 되고 음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봐봐.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그럼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은 뭐야? r 제곱값이야. 맞지? 그러면 이 r 제곱의 값은 0보다 커야겠지. 네. 4분의는 0보다 크지. 그럼 분자가 0보다 크면 이 값은 0보다 크겠지. 맞냐? 그 분자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그래서 원이 되려면 이게 0보다 커야 돼. 이걸 원의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해. 알겠지?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 내용인 거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은 r 제곱값이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걸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분자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x와 y 간의 2차 방정식이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나 이것 중에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걸리면 그건 원이 아닌 거야. 이해했지?